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하자 또 미국에선 사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화장지, 계란 등에 이어 한국의 한 제품이 매진이 되어 사기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 대형마트에선 또다시 사재기 열풍이 불었답니다. 라면, 화장지에 이어 이번엔 그거 없으면 못 살아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진열대는 텅텅 비었고 누군가는 울면서 박스를 끌어안기도 했어요. 그 중심엔 저 에밀리 하트필드가 있었어요. 저는 미네소타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두 아이 제이든과 클로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예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부터 연고를 챙기고 있었죠. 둘째 제이든의 볼엔 밤새 긁은 상처 자국이 선명했거든요. 엄마 또 간지러워. 제이든은 작은 손으로 얼굴을 긁으려고 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짓말이었어요. 병원을 수없이 다녔고 값비싼 크림과 처방약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죠. 밤이면 아이들이 울고 아침이면 피 묻은 베개를 세탁하는 게 제 일상이었답니다. 사실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목덜미와 팔 안쪽에 늘 올라오는 염증 때문에 화장은 꿈도 못 꿨고 피부에 닿는 공기조차 고통스러웠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고 아이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무너져갔죠. 그날도 SNS를 무의식적으로 넘기고 있었는데 어느 한 문장이 제 눈을 멈추게 했어요. 미국 약으론 안 낫던 아토피, 한국 화장품 바르고 2주 만에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한국?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세계적인 제약사 약도 듣지 않는데 먼 나라의 화장품이 과연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바닥이었어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죠. 밤마다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다니엘은 벌써 잠들었고 아이들도 겨우 잠든 늦은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처음으로 한국 직구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그저 지도에서 본 작은 나라, 전쟁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수백 개의 후기를 읽으며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피부가 나아졌다는 사람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저는 손가락을 떨며 주문 버튼을 눌렀어요. 마치 병원에서 처방전을 내밀고 약국 앞에 서 있는 심정이었죠.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마저 효과가 없다면 저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사이트에선 배송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나와 있었지만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어요. 신기한 건 주문을 마친 뒤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뭔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마다 현관문 앞을 확인했어요. 택배가 오진 않았을까 싶어서요. 배송은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배까지 타고 건너온다는데 사실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12일째 되던 날 드디어 작은 박스 하나가 도착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마치 치료제라도 든 것처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낯선 한글로 적힌 스킨, 크림, 로션이 들어있었어요. 설명서는 없었지만 영어로 간단히 적힌 사용법을 보니 뭐 충분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제이든의 얼굴에 발랐어요. 가장 상처가 깊은 부위였죠. 솔직히 의심도 들었어요. 정말 효과 있을까? 하지만 기대도 컸어요. 너무 간절했거든요. 밤새 저는 아이가 덜 긁었는지 확인하면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부기가 조금 빠졌어? 분명 뭔가 달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 후 일주일이 지났고 제이든의 얼굴에 딱지가 떨어졌어요. 열흘쯤 되자 거울을 본 아들이 갑자기 활짝 웃었어요. 엄마, 가렵지 않아. 진짜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오는 걸 꼭 참았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긁지 않았거든요. 그제서야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제 팔 안쪽 늘 붉게 부풀고 따가웠던 그 부위에 저도 크림을 살짝 발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후 처음으로 맨살에 블라우스를 걸쳐봤거든요. 따갑지도 가렵지도 않았어요. 마치 제 피부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어느 저녁 남편 다니엘이 조용히 물었어요.
에밀리, 요즘 표정이 달라 보여. 무슨 일 있었어?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래 웃지 않고 살았는지를요. 아이들의 고통과 제 몸의 고통에 눌려 잃어버렸던 일상의 행복이 하나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야 정말로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고요. 이건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제가 지도에서 겨우 찾을 수 있었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왔던 거예요. 그날 아침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뉴스를 듣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간 뒤였고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화면 속 앵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트럼프 행정부 한국산 화장품에 25% 관세 부과 결정. 빠르면 다음 달부터 가격 인상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커피잔을 들던 제 손이 멈췄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한 제이든 피부. 그 크림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젠 가격까지 오르면 우린 어떡하지? 뉴스에선 정치적 긴장, 무역 불균형, 관세 보복 같은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왔지만 제 귀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이제 어떡하지? 그날 오후 저는 황급히 직구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혹시 아직 재고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쓰던 제품은 이미 품절. 비슷한 제품도 전부 품절. 배송 예정일? 미정. 다른 사이트들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때 제 뒤에서 클로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우리 크림 또 사야 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눈앞이 핑 도는 기분이었거든요. 아이가 간지럽지 않다며 해맑게 웃던 그 모습이 아직 선명한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도 막막했어요.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화장품 때문에 그렇게 걱정해? 다른 것도 많잖아.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그게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우리 가족에게 삶을 바꾼 기적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그냥 크림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한텐 생명줄이야. 며칠 뒤 저는 지역 마트 앞에서 박스 하나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그 화장품이었거든요. 다른 엄마들도 묵묵히 박스를 사재기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직원에게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 제품 혹시 더 없나요? 라면, 화장지, 마스크에 이어 이젠 한국 화장품까지. 사람들은 하나둘씩 말했어요. 그거 없으면 못 산다더라. 그리고 저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우리 집은 진짜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전 마지막 남은 한국 화장품 박스를 가슴에 안고 지역 마트의 계산대로 걸어갔어요. 할인 코너에 있던 진열대는 이미 텅텅 비어 있었죠. 제 손등엔 클로이의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긁어서 생긴 작고 아픈 자국이요. 클로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어요. 눈치를 보는 듯 했죠. 엄마, 우리 거 맞지? 응, 맞아. 우리 거야.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죄송한데요, 그거 하나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돌아보니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팔에도 아토피 자국이 선명했어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클로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왜 안 나눠줬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식탁 위에 그 박스를 올려두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셀프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화장품이 아니에요. 제 아이 얼굴을 되찾아준 생명줄이에요. 근데 이제 더 못 산다고요? 전 무서워요. 녹화를 마치고 영상을 보니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쥐어짜듯 나온 절박한 목소리. 사실 왜 그 영상을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지우려다 문득 공유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 영상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 시작점이 되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올린 영상은 생각보다 많은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밤새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렸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야 누가 제 마음을 알아줘서 눈물 나요. 우리 아이도 한국 화장품 쓰고 있는데 진짜 효과 봤어요. 이건 관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우리만의 고통이 아니었구나. 그로부터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앞에 선 건 작은 카메라와 수첩을 든 기자 한 명이었어요. 에밀리 하트필드 씨 맞으시죠? 어제 영상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짧은 인터뷰 가능할까요? 기자의 이름은 사브리나 로엘. 지역 신문사 소속 기자였어요.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제가 누군가의 관심을 받을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문을 열고 기자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인터뷰는 생각보다 짧았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아이들의 아픔, 절망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국 화장품, 그리고 그 제품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 그리고 마지막엔 갑자기 닥친 관세 폭탄. 사브리나는 조용히 하지만 깊은 눈빛으로 모든 걸 들어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에밀리 씨. 이 이야기는 꼭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해요. 그 인터뷰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어요. 처음엔 공감의 댓글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저게 그렇게 좋다고? 요즘 유행 따라 사재기 하는 거 아냐? 화장품에 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애한테 바른다고?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저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하지만 그 말들이 점점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SNS에 짧은 글을 올렸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저는 제 아이 얼굴을 되찾은 거예요. 그렇게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궁금증도 생겼죠. 정말 이 제품이 괜찮은 걸까?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걸까? 아이에게 계속 써도 되는 걸까? 어느 날 밤 남편 다니엘이 제 옆에 앉아 물었어요. 에밀리 정말 궁금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국? 거긴 지구 반대편이야. 아이들도 있고 일도 있고.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에 메일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 한국 화장품 본사. 귀하의 이야기를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미국 고객 중 단 한 분이라도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과정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일에는 공식 초청장이 첨부돼 있었어요. 항공권과 숙박까지 모두 준비해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어요. 그제야 다니엘이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가봐. 정말 알고 싶어 하잖아.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제 눈으로 직접 보러 가야겠다고요.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엄마가 특별한 여행을 다녀올 거야. 그리고 더 좋은 크림도 가져올 거야. 비행기 표를 받고 여권을 챙기면서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낯선 나라, 모르는 언어.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컸던 건 궁금증이었어요. 그 작은 병 속에 담긴 비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진심. 그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보였어요. 인천공항 활주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아이들과 떨어져서 비행기를 탄 건 제 인생 처음이었어요. 남편 다니엘은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배웅해줬고 제이든과 클로이는 우리 엄마 진짜 기자랑 비행기 타고 한국 가 하면서 자랑스럽게 손을 흔들어줬죠. 그 모습을 떠올리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바로 지역신문 기자 사브리나 로엘이었어요. 그녀는 본사에서 한국 취재를 승인받아 저와 함께 오게 된 거였죠. 우리는 이제 엄마와 기자가 아니라 같은 진심을 믿고 여기까지 날아온 동료 같았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어서오세요, 에밀리 하트필드 씨 하며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어요. 처음 보는 도시였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어요. 편안했어요.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공장에 도착했어요. 솔직히 상상했던 것보단 훨씬 소박했어요. 반짝이는 유리 건물도 화려한 광고판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엔 진짜가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묻어나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 앞이 아닌 실제 제조 과정과 사람들 앞에 서게 됐어요. 한 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 노트를 들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실험 끝에 누군가의 피부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만든 결과입니다. 그는 원료 하나하나를 직접 보여주며 설명해 줬어요. 한국 전통 약재, 현대 기술, 자연에서 온 성분들, 그 모든 이야기가 마법 같았어요. 포장실 앞에선 한 직원이 작은 병을 조심스럽게 닫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진심이 여기까지 전해졌구나. 한국어를 몰라도 그들의 말에 담긴 정성과 따뜻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초록 들판, 조용히 움직이는 손길들, 그 속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크림이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의 마음이 만든 안심이에요. 사브리나 기자도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도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저 기사를 쓰러 온 기자가 아니었어요. 뭔가 소중한 걸 발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린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처음으로 진짜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맵고 낯설고 강한 맛이었는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의 집에 초대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정성 가득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미국은 여전히 제가 살던 그곳이었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제이든과 클로이가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엄마. 두 아이를 껴안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들의 볼은 여전히 깨끗했고 웃음소리도 예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남편 다니엘은 말없이 제 여행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어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말로는 다 못해.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새 화장품들을 하나씩 풀어놨어요. 제이든의 볼에 크림을 바를 때 이젠 불안함이 아니라 확신이 깃든 표정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진심을 담아 작은 병 하나를 완성하는 사람들. 남편도 굳이 묻지 않았지만 제 변화를 조용히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SNS에 짧은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건 상품이 아니라 정성이었어요. 그 정성은 그냥 병 안에 담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 있었어요. 그 영상은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사브리나 기자가 쓴 기사가 지역신문에 실리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겐 저 말이 통한다. 나도 아토피 때문에 힘든데 믿음이 간다. 그리고 우리 지역 커뮤니티 안에 K-뷰티 공동구매방이 생겼어요. 놀랍게도 그 방의 관리자가 저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걸 나누고 싶었어요. 첫 공고 공지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아이 얼굴을 지켜준 바로 그곳에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관세 문제는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한국 회사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미국 시장 진출을 도와주기 위한 조언도 나눴어요. 어느 저녁 저는 다시 제이든의 볼에 부드럽게 크림을 펴바르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이건 엄마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고 온 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작은 화장품 하나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건 크림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슈퍼마켓을 지나가다 한국 화장품 코너 앞에 멈춰섰어요. 그 코너에는 한정 수량 입고 재입고 일정 미정이라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텅 비어 있었던 자리였는데 이젠 분명히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옆에 있던 중년 여성 2명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프랑스 것도 써봤는데 이젠 한국이 더 낫더라. 우리 딸도 5개 사놨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 흐름을 제일 먼저 느꼈던 사람으로서
아주 작은 자부심이 생겼어요. 살짝 웃으며 한 통을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더는 사재기할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된 게 정말 기뻤어요. 집으로 돌아와 클로이의 볼에 조심스럽게 크림을 펴바르며 물었어요. 어때 우리 클로이? 응, 안 간지러워. 근데 엄마, 한국은 진짜 마법의 나라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마법이 아니야. 그냥 그 나라는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 만든 나라야. 창밖엔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었고 클로이의 웃음은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제이든도 학교에서 돌아와 더는 가려움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남편 다니엘이 물었어요. 공구 그룹은 어때? 힘들진 않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오히려 즐거워.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랑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게 의미 있어. 사실 그 작은 커뮤니티는 단순한 쇼핑 모임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아토피로 고통받는 부모들, 답을 찾으려 헤매던 사람들이 모인 희망의 모임이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연구원에게 메일을 썼어요. 당신들의 정성이 여기 많은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그건 결코 나쁜 변화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배웠어요. 가끔은 가장 멀리 있는 곳에서 가장 필요한 답을 찾게 된다는 걸요. 아이들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포근히 잠에 들었어요.